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황금 같은 방법 10가지. 예부터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내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어느 지역 어느 시대라도 자식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괜히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내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 모두 떠넘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전 속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고전들을 통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애롭되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총명한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깨닫고 성공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나아지지 않지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옛날 왕들은 태교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따로 별궁을 마련해 눈으로는 사악한 것을 보지 않고 귀로는 망령된 것을 듣지 않고 예절로서 음악과 음식을 삼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3개월이 지나 웃게 되면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 효와 예와 의를 밝히고 이것들을 습관과 성격이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냄을 깨달을 때가 되면 즉시 하라는 것은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몇 살을 더 먹게 되면 회초리와 꾸지람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애롭되 위엄을 갖추게 되면 자식들은 두려워 행동을 삼가면서도 효성스런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듯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작정 사랑만 베푸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오히려 격려하고 꾸짖어야 할 것은 웃어 넘겨버립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자라 나름대로 식견이 생길 때 모든 일을 평소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이미 교만함이 몸에 밴 자식에게 위엄이 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날로 키워 성장에서는 끝내 폐륜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려서 형성된 습관은 천성과 같다. 습관에 따라 형성된 것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꾸짖는 것과 감싸 안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집안에서 회초리를 드는 것과 화를 내 꾸짖는 일이 사라지면 자녀의 잘못된 행실이 즉각 나타납니다. 형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은 수족을 둘 곳이 없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관대하고 엄격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위진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원제 때 아주 총명하고 민첩하며 재주가 뛰어난 한 학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나치게 총애를 받아 그만 의로움을 배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간혹 옳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온 거리를 돌아다니며 한 해가 다 가도록 아들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감싸주고 꾸며대기만 했지요. 그러면서 아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고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이가 들고 장가를 들어 벼슬을 할 때가 된 후에 오히려 포악하고 교만함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을 뿐입니다. 결국 말을 아낄 줄 모르다가
주적이라는 사람에게 처참한 몰골로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자식을 사랑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자식에게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편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군자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얼굴에 표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고 도리를 따르게 하되 강압적인 말로 대하지 않습니다. 도리를 따르도록 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짓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하면 부모의 은혜를 곡해할 수 있으니 어루만져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면 의로움으로 가르치고 사특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태도는 스스로를 사특한 곳에 빠지게 하는 일인데, 이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총애가 지나치고 용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부터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고 가르칠 줄을 몰라 위태롭고 욕되고 혼란스러워져 멸망에 이른 자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위태롭고 욕되고 혼란스러워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항상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가르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쓸모없는 나무의 가지를 기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나무가 한 아름이나 자라도록 기다렸다가 베어 없애려면 많은 힘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과 함께 살면 습관적으로 올바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면 습관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맹가의 어머니는 무덤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어린 맹자는 무덤 쓰는 일을 흉내내고 무덤을 파고 애통해하며 시체를 묻고 무덤을 싸는 일을 놀이 삼아 지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여기는 아들과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말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뒤 어린 맹자는 장사꾼을 흉내내어 물건을 흥정하고 사고 파는 일을 놀이 삼아 지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여기도 아들과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말하고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맹자는 제기를 늘어놓고서 읍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을 놀이 삼아 지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여기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다고 말하며 드디어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익과 출세를 쫓지 말고 큰 뜻을 품도록 가르쳐야 한다. 강절소 선생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좋은 길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가르침을 받은 후 좋은 일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좋은 일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고 난 후 좋은 일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현인입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도 좋은 일을 알지 못하고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는 길하다는 뜻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흉악하다는 뜻입니다. 길한 사람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의에 벗어난 말은 입에 담지 않고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는 땅은 밟지 않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않고 옳지 않은 물건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덕과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현이는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풀을 가까이 하듯 가깝게 사귀며, 착한 일이라고는 알지 못하는 흉악한 사람은 뱀과 정갈을 두려워하듯 멀리 피합니다. 흉악한 사람은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성격이 사납고 잘못된 일은 감추며 자신의 이익만을 즐겨 쫓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들을 원수를 대하듯 미워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해 범법자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좁게는 자신의 몸을 망치고 목숨을 잃게 하고, 넓게는 일족을 뒤엎고 자손이 끊어지게 합니다. 혹 누가 이와 같은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길한 사람은 하루 종일 좋은 일을 실천해도 부족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흉악한 사람은 하루 종일 나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길한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흉악한 사람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어린아이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인품에 높고 낮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일이 성인이나 인자가 하는 일이고 또 어떤 일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인가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좋은 것을 따르고 나쁜 것을 버리는 능력을 당연히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그대로 따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울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능력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길러주어야 합니다. 독서하고 고전과 고사를 익히는 습관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 형제가 살아있다고 해도 언제나 그들에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을이나 나라도 항상 자신을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팽개쳐져 보호해줄 사람 하나 없게 되면 마땅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속담에 천만금의 재산을 쌓아놓아도 자신이 가진 하찮은 재주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재주 가운데 쉽게 익힐 수 있으면서도 가히 귀한 것으로는 독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람들을 많이 알고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독서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부르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는 게으르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옷을 짓는 일에는 게으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독서하는 사람은 태초의 시대 이후 세상에 등장한 인물과 발생한 사건을 모두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쁜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독서를 하고 학문을 하는 이유는 본래 마음을 열고 눈을 밝게 듣고 행동하는데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봉양할 줄 모르는 자가 옛사람들이 먼저 부모의 마음을 살펴 그 얼굴빛에 따라 행동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운을 낮추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꺼려하지 않고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어나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좋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서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좋아하면 부유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기에서는 혼자 공부에 친구가 없으면 고루해져 견문이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갈고 닦아 서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을 걸어 닫고 독서에 열중해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스승이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사람들과 모여 앉아 토론하면 잘못과 착오를 드러내는 자가 많습니다.
스스로 노력해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한다. 양나라의 원제께서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날 내가 회계에 있을 때 12살이었는데 배우는 일을 좋아했다. 때마침 옴이 올라 손은 주먹을 쥘 수 없고 무릎은 구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조용한 제실에 휘장을 치고 홀로 앉아 마음이 가는 대로 스스로 사설을 읽었는데 하루 20권을 보았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글자를 모르거나 구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스스로 읽고 또 읽으면서도 실증은커녕 권태로움도 느끼지 못했다. 원제는 황제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지위에 있고 놀기 좋아하는 어린 아이 때인데도 오히려 이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위의 방법을 듣고 또 들으며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겠습니다.